오늘 귀농 두 번째 시간 이제 네네. 본격적으로 내용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. 네. 자, 어떤 얘기 해볼까요? 네, 오늘은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던 뭐 여러 귀농과 관련된 그 정보를 제공하는 기관들을 좀 말씀을 드렸는데요. 네. 뭐 전국 그 귀농운동본부를 비롯해서 다양한 기관들이 있었죠. 거기서 상세하게 또 이 소개를 해드리고 있지만 그 정보 수집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려볼까 합니다. 정보 수집이요. 네. 뭐 지역 관공서라든지 기타 그 관련 이런 정보기관 또 뭐 조직 이런 걸 적극적으로 좀 활용하시라는 그 당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. 네. 뭐 귀농을 지원하는 그런 지원 시스템이 아직까지 사실 좀 미흡한 게 그 현실인데 네. 우리 그 귀농을 준비하시는 분이라면 실제 그 자기가 희망하는 그 지역에 뭐 그 지자체 담당자들하고 좀 긴밀한 접촉을 통해서 정보를 수집하시는 그런 노력을 기울이실 필요가 있겠습니다. 네, 근데 인터넷에서 요즘 뭐 귀농 정보 이렇게 찍으면 굉장히 많이 나오잖아요. 네. 근데 다 믿을 수 있는 곳이라고는 얘기할 수 없겠죠. 그렇습니다. 그럼 좀 제대로 된 곳을 좀 찾아서 들어가서 좀 정보를 얻는 게 중요하겠어요. 예, 뭐 귀농도 그렇고 창업도 그렇고 네. 다 그렇지만 역시 단순히 그런 인터넷이라든지 뭐 이런 책자 같은 그 정보 수집에 그치는 게 아니라 실제 네. 발품을 파시고 또 그 먼저 이제 뭐 귀농을 한 그런 뭐 선배들이 있다면 그런 분들의 경험담을 상세히 들어보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것 그래요. 같습니다. 제가 또 네. 이 좋은 방법 하나 알고 있습니다. 네. 이 농촌을 가면요, 특징은 뭐냐면 무수한 조직들이 많이 많죠, 형성이 많죠, 돼 있다는 많죠. 겁니다. 네. 뭐 일단 청년회, 청년회. 그렇죠, 네. 부녀회부터 시작해갖고 요즘에 청년의 50대들이 이렇게 있대요. 그렇죠. 젊은 사람이 너무 없어요. 거기 이제 네. 막 뛰어다니시는 이제 막내분이 이제 한갑 지나시고 뭐 이러신 분들이 있다고 하는데 네. 어찌되었든 오래된 농촌 조직을 통해서 이 귀농 정책에 도움을 분명히 좀 받을 수 있지 않나 이런 생각도 드는데 어떤가요? 예, 그렇습니다. 뭐 지금 사회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 이 농촌 지역에 뭐 어지간한 분들은 다 이미 이장을 돌아가면서 그런 이제 업무를 하시고 그 외에 네네. 뭐 여러 다양한 그 단체의 그 장을 맡고 계시기 때문에 사실 뭐 그 분야의 진짜 전문가라고 할 수 있죠. 그러니까 이 귀농을 생각하시는 분이라면 그 희망하시는 그런 후보 지역에 방문하셔서 그분들하고 좀 친분도 쌓으실 겸 네네. 긴밀한 그 정보 수집을 하시는 게 참 좋을 것 같습니다. 사실 그게 굉장히 도움이 되고 좋은 방법일 것 같아요. 가서 막걸리도 주말마다 그러게요. 내려가서 네. 막걸리도 한잔하고 같이 이제 일손도 좀 거듭고 이장님을 내 편으로. 뭐 그런 방법. 부녀회장님이 더 요새 파고 있더라고요. 그런가요? 예. 어. 보통 이장님의 안주인 되시는 분들이 부녀회장 부녀회장을 많이 많이 하시죠. 하시니까 네. 좋은 방법이 아닐까 하는 생각도 해봅니다. 근데 저는 이제 귀농하면 좀 궁금해지는 게 사실은 갈 곳은 많지만 내가 딱 그렇죠. 어디를 정해서 가기가 좀 애매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. 맞습니다. 그래서 기훈 씨 같은 경우는 귀농 예전에 생각 있다고 네네네. 했잖아요. 그러면 어디 생각해 본 적이 있어요? 저는 이제 그게 문제인 게 고향이 서울이다 보니까 그래요, 맞아요. 제가 알고 있는 어떤 시골이 별로 없다라는 게 그게 많이 고민이 되는데 수희 씨는 어떠세요? 저는 귀농 안 한다니까요. 전혀 생각이 없고. 그거는 너무 진짜 부지런하신 분들 해야 돼서 저는 이제 귀농하시는 분들이 정성스럽게 키운 것 작물들을 네네. 제가 이제 마음 놓고 직거래로. 네, 직거래로 제가 이렇게 사는 사람이 되도록 하겠습니다. 뭐 좋습니다. 네. 근데 보통 이제 귀농지를 선택하는 게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요. 보통 일반 분들이 연고지가 네. 없으신 분들은 귀농을 선택할 때 보통 이제 주변 그 시세 땅가 그렇죠. 맞죠? 그거 볼 수밖에 중요하죠. 없죠. 그럼요. 그리고 또 내가 거기서 무엇을 할지, 그러니까 농사를 짓지 않고 귀농이 아니라 귀촌을 하시는 분은 보통 이제 서울과의 어떤 거리 네. 그리고 교통편 뭐 이런 그거 것들을 다 많이 봐야죠. 보시고 네. 하는데 이게 참 어렵습니다. 이거 어떻게 선택을 해야 될지. 네, 말씀하신 대로 실제로 그렇게들 귀농 그 지를 선택을 하신다고 합니다. 근데 그런가 하면 뭐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꼭 농사를 지으러 이제 그 귀향을 하는 게 아니라 이제 귀촌 네. 편하게 이제 이 도시에서 좀 그 스트레스 경쟁에 찌들어 있으니까 그걸 좀 탈피하고자 내려가시는 경우들이 많은데요. 좀 뭐 유명인 중에 이제 그 개그맨 전유성 씨 같은 경우도 그렇죠. 과거 젊은 시절에 뭐 청송이었나요? 청도. 네. 네. 청도를 이제 여행했는데 너무 인상이 깊어서 지금 거기에 그쵸, 지금 농사를 청도에. 지으러 가신 게 아니라 네. 공연장을 개설을 했는데 그 시골인데도 지금 매번 그 매진이라고 매진 사례라고 하더라고요. 예. 그런 소식을 들었습니다. 이렇게 이제 뭐 개인이 특정 지역에 대해서 좀 뭐 그 자기와 좀 그 기호가 맞는다든지 아니면 지인들이 있다든지 또 주위에 뭐 좋은 그 평을 얻었다든지 이런 지역을 선정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. 그럼 그래요. 약간 이제 공략 방법, 네. 내가 가야 될 곳에 대한 공략 방법 이런 게 있으면 좀 소개를 해주시면은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 좀 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. 네, 우선
내가 희망하는 그 지역이 워낙 막연하고 다양하다 보니까 네네. 범위를 좁히시는 게 중요합니다. 네. 뭐 강원도면 강원도, 그렇죠, 경기도면 그렇죠. 경기도, 또 그 중에서도 뭐 군 단위도 굉장히 규모가 크기 때문에 먼저 군 단위로 범위를 좁히시는 게 중요하고요. 뭐 사실 그 지역 정보에 어둡다 보니까 좀 그 지역의 면사무소를 뭐 전화로든 방문이든 네네네. 하셔서 뭐 직원하고 좀 신분도 쌓으면서 정보를 얻으시는 것도 중요하고 네. 또 관련 그런 뭐 농업 그 신문이라고 해야 될까요? 네네. 뭐 그런 정보지들 등을 통해서 뭐 이런 사례들이 많이 올라와 있기 때문에 그런 정보를 얻으시는 것도 중요할 것 그러니까 같습니다. 뭐 부동산 정보지 같은 것도 도움이 될 것 같고요. 그리고 요새 면사무소 같은 데 전화를 해갖고, 아, 제가 서울에 사는 뭐 최기훈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만은 제가 그쪽에 가서 한번 터전을 마련해서 좀 살려고 하는데 어떻게 좀 도움을 주실 수 있으십니까? 라고 다 하면 오라고 하지 않아요? 적극적으로. 예, 굉장히 많이 도움을 그러니까요. 주신다고 또들 하시더라고요. 그리고 또 어떤 이들은 개 중에 어떤 분들은 네. 우리나라는 굉장히 좁다. 대한민국이란 땅이 너무너무 좁다.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굉장히 넓습니다. 그러게요. 그렇기 때문에 그거 아직 안 가본 데도 너무 포괄적으로 많은데. 이렇게 보시면 안 네. 되고 내가 원하시는 것을 딱딱 집중 공략하면 좋을 거라는 말씀을 이렇게 해주셨는데 네. 어찌 되었던 전이 나중에 이 귀농을 하고 싶은 마음이 있는데 요새 조금 바뀌어서 귀촌 쪽으로 귀촌. 하고 귀농하면 이제 농사 지어야 농사. 되니까. 그러니까 네. 꼭 귀농을 하게 된다고 하면 꼭 이렇게 농사를 지어야 된다고 생각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습니다. 저처럼 꼭 농사를 지어야 되는 건가요? 네, 저 지금 장안의 제일 인기 프로인 그 개그 프로에서 네네. 또 이런 그 코너가 있었습니다. 이제 시골에서 올라온 개그맨인데 친구들이 너는 저 시골에서 맨날 그 무공해 이런 거 재배해서 먹으니까 좋겠다 하니까 그 개그맨이 아니 우리도 다 슈퍼에서 마트에서 사 먹는다. 그렇죠. 예, 그렇듯이 이 저 농촌이라고 해서 다 농사만 짓고 그러는 건 아닙니다. 그렇죠, 당연히 그렇죠, 농촌에서도 네. 여러 활동들을 하는데요. 네.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개그맨 전효성 씨 같은 경우도 실제로 거기서 극장 예, 그렇죠. 운영. 뭐 무대 기획자라고 네. 하는 건가요? 공연 그런 기획자 역할을 하시는 거고 실제로 이 농산물을 그 생산하는 그런 일을 하시는 분도 계시지만 그 농산물을 유통하시고 또 뭐 물류에 관여하시고 또 뭐 서울 쪽하고 이제 교류를 통해서 홍보를 하시고 하여간 다양한 업무들이 있기 때문에 뭐 마치 귀농은 가서 꼭 농사만 농사만 준다고 뜯는다. 생각하는 그런 생각은 좀 안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. 맞습니다. 그 프로그램에 이런 얘기 나오잖아요. 저희도 시골 하면 막연하게 네. 그냥 그 시냇가에 흐르는 물을 떠서 자연스럽게 그냥 한 잔 마시는 먹고 우물 그냥 아무거나 마시고 이럴 것 같은데 그 친구가 우리도 생수 사 먹어 이러더라고요. 네. 그렇죠. 어쨌든 그렇다고 합니다. 그리고 또 그래야지 그 동네 슈퍼도 또 살 수 있으니까요. 그렇죠, 그렇죠. 네. 어쨌든 그래서 남자들은 또 이렇게 생각하면 할 일이 많을 것 같은데 네네. 여자들은 가면은 그냥 아이들 학교 보내고 나면 그 적막한 시골에서 뭘 하나 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실 것 같아요. 보통 여성분들은 귀농이나 그렇죠. 귀촌하시면 어떤 일들 많이 하시나요? 남성분들은 많이들 이제 도전하시는데 여성분들은 나 심심해서 싫어. 그러니까, 그럴 오히려 것 같아요. 답답해.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 많거든요. 네, 특히나 이 도시에서 뭐 전업주부로 계시지 않고 가령 뭐 전문직 여성이든 네. 직장 생활 하시던 분이라면 이 농촌 생활에 굉장히 좀 그 적막함을 좀 느끼실 수 있을 텐데요. 네. 사실 뭐 이 TV나 다양한 그 언론에서 이제 소개가 됐지만 이 여성분들도 그 귀농을 하셔서 거기서 뭐 방과 후 교사 활동이라든지 다양한 그뭐 교육 활동에 참여하시기도 하고 또 실제로 아까 말씀드린 그 뭐 영농사업단에서 유통 관련된 그 일을 하시는 분들도 많다는 그 얘기를 전해 들었습니다. 네, 그러니까 요즘에는 그렇군요. 그 동네에서 재배한 작물들을 또 인터넷 거래나 이렇게 이런 사이트들 많이 만들더라고요. 그렇죠. 그 뭐 그런 거 인터넷 하셔도 쇼핑도 개설하신 분도 그러니까요. 많고요. 네, 그런 맞습니다. 식으로 해서 찾으면은 사실 얼마든지 많을 것 같고 저희는 또 만약에 내려가면 그렇죠. 얘기했잖아요. 방송. 그렇죠. 마을에 간 전문 방송인. 전 그렇게 생각, 저희 네. 선배들 중에서 이제 프리랜서기 때문에 저희가 이 귀촌 생활을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. 그래요? 네, 그래갖고 이제 방송이 있을 때마다 올라오시고. 올라오셔서 방송을 네. 하시고 내려가시고 이렇게 하시는데, 저희도 뭐 한번 하죠. 생방송 매일매일 한번 전남 뭐 보성에서 한번 매일매일 차 타고 괜찮네. 올라와서 방송 30분 우리 시청자 여러분 만나 뵙고 그리고 한 4시간 운전에 다시 내려가고. 별론가요? 힘들겠는데 차비도 안 나오는. 요런 귀농을 생각하시면은, 네. 요건 좀 힘들 것 같지만, 어쨌든 간에, 그곳에서 할 수 있는 일이 굉장히 많다라는 말씀을 그러니까 해주셨습니다. 찾아보면은 많을 그렇죠. 것 같아요, 진짜. 네. 자, 의원님, 그렇다면 이 성공적인 귀농의 최후의 비결. 정말 이렇게만 중요할 것 하면 같은데요. 이 귀농은 성공한다. 100% 성공한다라는 어떤 핵심 포인트, 요점, 이런 게 뭐가 있을까요? 그 함부로 그렇게 좀 단언하기는 어렵지만 네. 어느 조직에서나 마찬가지지만 내가 새롭게 그 조직에 들어간다면 그 조직에 빨리 이
융화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. 그렇죠. 당연히 이 지역 공동체에 이제 들어간다면 그 일원으로 빠른 시간 내에 이제 동화가 되셔야 될 텐데요. 뭐 나는 대도시에서 뭐 대기업 아니면 뭐 그런 유명 뭐 단체에 뭐 장을 지냈다고 해서 그 귀농을 해서 뭐 마치 그분들을 과거에 자기 부하 직원처럼 뭐 대한다든지 자기가 그러면 안 나이가 되죠. 어리다고 해서 그런 네. 하는 태도는 지양하셔야 될 거고요. 그러니까 그런 뭐 선민 의식이라고 해야 될까요? 그런 의식을 애시당초부터 이제 배제하시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. 근데 보통 내려가셨다가 실패해서 다시 올라오시는 분들도 많이 계신가요? 그런 분들이 역시 대부분 그 지역 공동체에 이제 일원으로 흡수되지 동화되는데 못하고. 실패한 분들이 대부분이라고 얘기를 들었습니다. 아, 그렇군요. 그런 분들도 생각보다 좀 많으세요? 사실은 성공적으로 안착하는 분보다는 실패하는 분들이 더 많다는 뭐 결과가 나오진 않았지만 많다는 얘기를 뭐 워낙 많이 듣고 있습니다. 그러니까 그렇군요. 사실은 무작정 내려가신 분들이 그럴 것 같아요. 그러니까 이렇게 맞습니다. 미리미리 준비하고 좀 알아보고 가신다면 성공적인 귀농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 맞습니다. 그냥 남들 다 내려가고 특별히 할 거 없어 이래서 내려가신 분들이 거기에 같이 이제 합쳐지지 못하고 그러니까 이제 분리되는 것 같아요. 귀농은요. 네. 심심해서 가고 뭐 그냥 내가 지금 할일 없어서 따분하니까 할 일 가고. 없어서 가고 그러면 이런 안 게 되죠. 아니라 네. 제 2의 인생을 꿈꾸고 설계하기 위한 그럼요. 하나의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. 네. 저번 시간에 이어서 오늘 저희가 귀농 2탄까지 쭉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네. 오늘 하는 이야기가 사실은 오늘 왜 저희가 따로 오늘만 이야기를 따로 준비를 하느냐 그만큼 중요하다는 겁니다. 그렇죠? 그러니까요. 그 지역 가서 네. 우리 청년회 막내 생활도 좀 하고요. 그러니까요. 그리고 또 우리 부녀회 가서 또 이제 귀염둥이 뭐 한 50 넘어서 세댁 한번 역할도 한번 해보고요. 네. 그렇죠. 그리고 또 이장님의 수행 비서도 한번 해보고. 그러니까요. 근데 뭐 마을에 사실 주민일도 해보고. 어디든 새로운 사회에 적응한다는 건 어려운 일인 것 같아요. 그리고 왜 그 지역마다 텃세도 있다 그렇습니다. 이러는데 그렇습니다. 거기에 잘 적응하기 위해서는 그들이 나를 받아줘야 된다는 생각보다는 내가 그들에게 적응하고 더 낮은 자세로 가야면은 좀 그게 잘 어울려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야, 들어요. 우리 수희 씨 네. 이렇게 얘기 쭉 들어보니까 네. 귀농하셔야겠네요. 그럴까요? 수희 씨는 이제 이 도시 생활 좀 청산을 하시고 가시는 게 저 어떨까 마을 싶습니다. 분야회가 또 탐나네요. 그렇죠. 네. 우리 위원님은 실례지만 지금 사시는 곳이 도시세요? 아니면 네, 저도 서울에서 태어나서 네. 제가 유일하게 서울을 떠난 건 이제 분당에 몇 년 산 거 외에는 없습니다. 그러니까 저도 혹시 귀농 생각해 보신 적 있으세요? 아직은 저도 나이가 젊어서 귀농을 구체적으로 생각해 보진 않고 있습니다. 이 젊다의 기준이 과연 어딘가, 전 그게 좀 의심이 가긴 하지만, 어찌되었던 이 귀농, 지금 소장님 우리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, 네. 젊을 때, 또 이제 저희는 미리미리 이제 미리미리 준비해야죠. 준비를 하셔야지 멋진 인생 이막이 펼쳐지지 않을까 싶습니다. 맞습니다. 네. 자, 오늘 들은 이야기가 이 귀농을 준비하시는 분들에게 많은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. 오늘 네.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